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기질을 개선하려고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확대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72개 공공기관 중 75%인 54곳이 지난 2016년 목표치인 온실가스 배출량 22%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1개 시군 중 21곳, 지방공사와 공단 28곳 가운데 25곳도 역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메리칸 오서스의 Best Day of My Life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일부 차량에서 새카맣거나 아주 희뿌옇고 짙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찝찝하죠. 서울에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환입니다. 예. 지난달 셋째 주에 15일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돼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날이 있었는데 나라 밖에서 먼지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달 16일에서 18일 국내 요인 비중이 커지면서 최고 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노후 경유차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노후 경유차는 이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 예. 이 차량들은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좀 큽니다. 전체 경유차가 927만 대인데 노후 경유차 등록 대수는 31%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57%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노후 경유차는 신규로 제작된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이제 8.2배 더 많이 배출합니다. 예.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들어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근데 현재도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확히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이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상 차량은 이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지자체 정후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종합검사에 이제 불합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외에 등록된 차량도 수도권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인 경우, 그다음에 정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대상이 됩니다. 예. 운행 제한을 받는 차량을 골라내나요? 도로 곳곳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정기 점검에서 확인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운행 제한 단속은 예.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운행 제한 차량을 갖고 계신 차주들은
저감 장치를 새로 달거나 차량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우선 조기 폐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조공회 접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조공회 조치를 하시면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조공회화 사업으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그다음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장치 부착, 그다음에 LPG 엔진 개조가 있으면 차량에 맞는 사업을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을 하면은 다시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라든지 건설 기계를 경우에 따라서 폐차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누 경유차나 이제 조기 건설 기계를 조기 폐차하면은 보험 개발의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전액을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계형 차량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차 후에 신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조공의 조치를 하시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면 됩니다. LPG차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거를 이어서 여쭤보면요. LPG차는 당연히 경유차보다 배출가스를 내뿜는 것이 적을 것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동급 차종을 비교해 볼 경우에 대기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이 LPG차가 경유차보다 한 93배 적게 배출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LPG 차량으로, 그러니까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비용도 좀 지원이 됩니까? 네, LPG 엔진 교체 사업도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LPG 차량은 유지비가 다른 연료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싶었지만 근데 아무나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경유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LPG로 신차를 산다든지 LPG 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고요. 예. 5인승 RV 차의 경우에는 이제 LP차를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LPG 신차 교체라든지 일부 차량 보조금 그리고 엔진 개조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LPG 신차 교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조금 이제 특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통학 차량 중에 노후 경유 차량을 LPG 차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 차량은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 통학 차량을 이제 LP차로 전환하면은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경유차가 일반 세단형 경유차도 있고 승합차 방금 아이들 많이 타고 내리는 승합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트럭도 있는데 세 가지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건가요? 일단은 어린이 통합 차량, 승합 차량에 대해서 이제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서울에서도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서울 공기가 서울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만 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수도권 17개 시지역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지역이 이번에 해당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의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이제 좀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단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이 이제 해당되어 있고 경기도 중에서는 이제 수원시, 고양시 등 이제 17개시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지자체는 뭐고 안 하는 곳은 뭐고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일단은 2018년에 대상 지역이 되는 경우는 이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가 일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제 파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도 11개 시에서도 이제 시행하여 그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이제 그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뭐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이 동참을 안 해주시면은 사실상 좀 실행하기가 어려운 제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네, 뭐 벌금, 네. 벌점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우선 그 현재는 이제 시도 조례에 따라서 그 1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경고, 그다음에 2차부터는 이제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제도를 시행해 나가보고 필요한 경우에 뭐 지자체와 협의해서 페널티 강화 등 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 경유차가 그 대기 오염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때도 친환경 차로 불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게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경유차를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당국에서 검사 기준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이제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그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이 약 2배 강화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밀 검사는 15%에서 8%로, 그다음에 정기 검사는 20%에서 10%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종합 검사를 받을 때 기존에는 이제 매연 검사만 받았는데 질소 산화물 검사도 이제 받게 됩니다. 질소 산화물 검사는 이제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차차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덤프 트럭 등 이제 도로를 다니는 건설기계 3종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정기 검사만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기준 방법이 강화된 그 정밀 검사를 이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큰 차는 기름도 많이 먹고 그만큼 내뿜는 양도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저감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운행차 부문의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그 저감 효과를 바로 거둘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차질없이 추진하면은 연간 한 1,314톤의 미세먼지를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이었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즐거운 여행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 먼저 만나보죠.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게 되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이른바 신 DTI가 얼마 전인 1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추가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 기존 대출금의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 DTI가 1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일단 시장은 종전보다 대출 강화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DTI에서는 부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그리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서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보기 때문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추가로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나 복수대출자의 여신 한도와 대출 만기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기 차익 수요라든지 또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추가 주택 구입이 앞으로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강남 분위기 지난 주말 동안에 어땠습니까? 사실 최근 강남 지역은 일종의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정부의 시뮬레이션이 발표된 이후 강동구의 둔촌중공 같은 지역은 주간 단위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정 부분 초과이익 환수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단지들의 입장에서는 거래 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높은 호가가 유지된다든지 최근 강남권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를 뒤따라가려는 한강변의 성동이나 용산 그리고 동작, 마포 이런 지역들도 주간 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 이런 지역의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강남이 사실상 약간 주춤한 사이에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이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 있으면 원금까지 부채로 산정하기 때문에 DTI 비율이 제한을 넘겨서 사실상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니까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얼마나 줄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령 연봉 6천만 원인 분들이 이미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추가로 집을 사며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1억 8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 DTI 시행 이후에는 5,5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신 DTI 외에도 4월에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세무단속, 금리 인상 추세, 거기에 입주 물량 증가 같은 악재들도 연이어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거래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분명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은 대기 수요가 아직은 좀 견고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말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형태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차익 목적의 투기 가수요라든지 공급 과잉지에 일정 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요즘에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서울 외곽 쪽 수도권 외곽으로 조금 빠지면은 오히려 역전세난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이나 동탄, 평택, 오산시 일부는 전세 시장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수도권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서울은 동작이라든지 광진, 관악, 마포구 같이 이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에서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인천의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곳은 작게는 250만 원에서 많게는 4,500만 원대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진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평택, 군포, 화성, 시흥, 광주, 광명 이런 지역들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기존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좀 부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낡은 주택의 전세 가격 하락이라든지 신규 입주한 단지의 전세 가격 조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좀 풀어준 것이 지금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있던데. 근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깡통주택, 깡통 전세주택 이런 것이 걱정되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세입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집값 하락 때문에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의 주거안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도입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실제
총 78,654가구가 관련 수혜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좀 완화해서 임대인의 사실상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고요. 눈치 봤어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 원, 그리고 지방은 5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예. 가입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의 세입자의 사실 그 과거보다 가입 요건은 훨씬 완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세금 반환 보증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케이티 페리가 부르는 파이어워크 듣고요. 여행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겨울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여행 시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밥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한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김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랜만에 맞췄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못 살죠, 못 살아요. 때마다 예. 정말 100% 그거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김치와 관련된 공간을 소개해 주시나 봐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 예, 네. 예. 오늘은 우리나라 유일의 김치 박물관을 소개할까 해요. 예. 서울에 있는 김치 박물관은 김치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알리는 공간인데, 저 모르고 다녀왔는데 알고 보니까 CNN이 뽑은 세계 11대 음식 박물관에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김치 박물관 하면 굉장히 독특하긴 하네요.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시내 전통의 거리죠. 인사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물관 건물이 아니라 어느 건물 4, 5, 6 중에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넓진 않지만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김치의 문화와 체험,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도심에서 막 박물관 투어 가야지가 아니라 전통의 거리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약간 소개를 드리면 4층, 5층, 6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간에 따라서 공간은 좁지만 과학자의 방이라는 공간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김치 유산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예. 김치 맛보는 방에서는 정말 제가 갔을 때는 3종류의 김치가 있었거든요. 백김치, 막김치, 볶음김치가 있는데 개인들이 다 맛볼 수 있는 시음 방이 있어요. 예. 거기서 직접 맛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디지털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되게 호기심 넘치게 김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김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눈과 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김치 하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김장 담그기, 김장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김치 박물관에서 아이들 데리고 김치와 관련한 역사도 배울 수 있지만 직접 맛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까? 네, 이 공간에서는 어린이 김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약을 하면 무료로 박물관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100%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조카와 갔을 때는 이제 백김치를, 그러니까 김치가 담그는 건 그때마다 달라져요. 예약하는 날짜에 따라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백김치가 담는 날이었는데, 가면 김장 절인 김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념부터 해가지고 그 김치를 두고 나서 속을 만들고, 속을 만든 다음에 그 배추 한 장 한 장에 속을 채워서 담기까지의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데, 1시간이 좀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김장 담는 거에 애들이 재밌어 할까 했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흥미도 많이 느끼고 열심히 담고 또 담고 와서는 본인이 그걸 담갔다라는 자부심 때문인지 김치 사랑이 유독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김치를 잘 안 먹다가 어렸을 때 김장 한번 담궈보고 나서 김치가 이런 맛이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실제로 거기서 백김치는 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진짜로 잘 먹던가요? 저 조카들 갔을 때는 시험 과정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김치들 보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백김치랑 그 볶음김치는 있는 것 같고, 일반 막김치도 다 먹을 수가 있고, 혹시 맵다면 바로 옆에 정수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식탁에서는 모르겠지만, 어느 공간에서 김치에 대한 영상을 보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맛을 보니까, 김치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가볍고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밥상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김치의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와 더불어서 이게 김치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문화구나.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과학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있구나도 보시고 직접 만들면 김치에 대한 애정도와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같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김치 문화, 김장 문화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설 연휴에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설 연휴에 갈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공간 제가 미리 체크를 했더니 매주 월요일하고요. 1월 1일 다음에 설 연휴, 추석 연휴에는 쉽니다. 다만 평일에는 월요일 빼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 굳이 설 연휴가 아니더라도 도심에 있으니까 그 서울 시내 나오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김치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예약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김치를 담아보는 경험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김치 문화를 알려주고 또 김치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김치 박물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가면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도 있으니까 김치 담그고 나서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 찍는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사진 열심히 찍어야겠네요. 가서 열심히 찍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아시스가 부르는 스탠바이 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